자, 우리가 매일 쓰는 유튜브, 채팅 AI는 물론이고 앞으로 거리에서 돌아다닐 자율주행차, 공장을 움직이는 로봇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구현해내는 거대한 두뇌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안에는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급 가속기와 수백만 개의 HBM 같은 초고성능 메모리가 꽉 들어차 있고요. 이 칩들이 1초도 쉬지 않고 연산을 돌리면서 우리가 보는 AI 서비스들을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요, 젠슨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AI는 그간의 지각형, 생성형, 그리고 추론형의 단계를 거쳤고 이제는 세상의 물리법칙까지 이해하는 피지컬 AI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 단계가 들어서면서 AI는 온라인 세상에서 계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봇이란 몸을 갖고 사람 대신 움직이고 조립하고 수술까지 하는 세상에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전력 부족과 발열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건데요. 자, 엔비디아가 내놓은 블랙웰 같은 차세대 칩 기억나시죠?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건 좋은데 발열 문제와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이미 사놓은 것도 쓰지도 못하고 있다며 추가 구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 AI는 더 고도화돼야 하고 반도체는 더 복잡해져야 하는데 발열과 전력 문제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글로벌 AI 판도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픈 AI가 SK 하이닉스, 삼성과 연간 수십조에서 100조급의 HBM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전 세계 HBM 물량의 40% 이상을 한국이 책임지는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AI 반도체의 심장을 한국이 쥐게 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로 결정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오픈 AI가 주도해서 전 세계에 20기 이상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규모로 치면 수백조에서 700조 원급으로 거론되는 초거대 인프라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AI 모델은 오픈 AI가 맡고 자금은 소프트뱅크가 되고 반도체와 기술은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형태의 삼각동맹 그림까지 나왔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전략 인프라로 밀어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AI 서버용 HBM 수요가 한 번 더 2차 슈퍼사이클 수준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함께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신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리기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HBM 수요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유리기판까지 같이 봐야 하느냐? 지금 시장에서 난리난 이 유리기판이 뭔지 아주 쉽게 딱 정리해드릴게요. 유리기판은 쉽게 말해 반도체 칩 밑에 깔리는 유리 재질의 바닥판입니다. 지금 AI 칩이나 HBM 메모리들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죠. 어딘가엔 붙어 있어야 전기도 통하고 신호도 주고받을 텐데 그 바닥을 기존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싹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멀쩡한 플라스틱 놔두고 깨지기 쉬운 유리로 만든다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플라스틱 기판이 AI의 괴물 같은 성능을 못 버티고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PC나 스마트폰은 플라스틱 기판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싸고 만들기도 쉬웠으니까요. 근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산 속도와 데이터 양이 미친 듯이 폭주하다 보니까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이 터져버린 건데요. 가장 먼저 열을 못 버팁니다. 플라스틱은 열 받으면 어떻게 되죠? 흐물거리고 휘어지죠? 근데 AI 칩은 작동하면서 엄청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깔린 기판이 미세하게 꿀렁거리면서 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위에 납땜해 놓은 수천 개의 초미세 회로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뚝뚝 끊어지고 균열이 생기겠죠? 칩이 뇌사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리는 어떤가요? 웬만한 열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흔히들 유리 주전자, 유리 냄비로도 쓰잖아요. 그만큼 열을 받아도 딱딱하게 버텨주니까 칩이 아무리 열을 뿜어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기를 못 냅니다. 지금 AI 칩 안에서는 GPU랑 HBM 사이에 데이터가 미친 듯이 오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판 위에 도로, 즉 배선을 수천, 수만 개를 촘촘하게 깔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플라스틱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그 미세한 선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페라리급 슈퍼카들이 100대가 달려야 하는데 도로는 비포장 도로인 상황인 거죠. 서로 부딪히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아주 미세한 회로를 빽빽하게 만들어도 신호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겁니다. HBM4 같은 차세대 메모리의 성능을 100% 뽑아내려면 유리가 필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치명적인데요. 바로 전력과 신호 손실입니다. 플라스틱 기판은 전기를 흘려보내면 중간에 새어나갑니다. 신호도 뭉개지고요. AI 반도체는 전기가 핵심인데 이 전기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이러면 열은 더 나고 성능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유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신호 손실이 확 줄어들고 전력 효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배터리, 같은 전력을 써도 성능이 훨씬 잘 나온다는 얘기죠. 즉 유리기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AI라는 괴물 엔진을 돌리려면 이제 흐물거리는 플라스틱 차체로는 안 된다. 튼튼하고 정밀한 유리 차체가 필수다. 이게 바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를 쓰고 유리기판에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리기판이 어떻길래 단숨에 해법이 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깊게 핵심만 콕 집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기존 유리기판은 열받으면 잘 늘어나고 식으면 다시 줄어들고 표면이 미세하게 뒤틀리고 아주 미세한 선을 촘촘하게 깎는데 물성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BM4, HBM4 이 같은 초고속, 초고집적 패키지를 받쳐주기에는 플라스틱이라는 재료 자체의 한계가 나온 상황인 건데요. 반대로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 훨씬 더 얇고 평평하고 뒤틀림이 적고 미세한 배선을 훨씬 더 촘촘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칩과 메모리 사이 신호가 오가는 길을 더 짧고 곧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길이 짧아지면 신호가 덜 흩어지고 덜 부딪히고 덜 지칩니다. 그래서 같은 GPU 같은 HBM을 써도 유리기판을 쓰느냐 유기기판을 쓰느냐에 따라 동작할 수 있는 클럭, 허용 가능한 전력, 안정적으로 버티는 온도 범위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HBM4 1로 가면 층수는 더 늘어나고 데이터 폭은 더 넓어지고 발열과 전류는 더 강해지는데요. 이 레벨이 되면 기존 기판으로는 속도, 전력, 열 신뢰성에서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삼성 하이닉스, 인텔, AMD, 엔비디아까지 차세대 AI 패키징의 베이스는 유리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 AI 패키지는 단순히 칩 하나와 메모리 몇 개가 아니라 여러 구조까지 같이 올라가는 복잡한 스택 구조잖아요. 위에는 칩과 HBM이 여러 층으로 쌓이고 아래에서는 그 모든 걸 전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탱해주는 기판이 버텨줘야 합니다. 건물로 치면 위에 10층짜리 빌딩을 올리다가 어느 날 50층, 80층을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건데 기초는 그대로 목조 주택용 기초를 쓰는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부터는 콘크리트, 그것도 고강도로 바꿔야 한다. 이 이야기가 유리기판으로 번지고 있는 거고요. 유리기판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전원 그라운드 신호층을 더 얇고 촘촘하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망을 훨씬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칩이 요구한 전류가 계속 커지면서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전압을 정확하게 밀어 넣을 수 있느냐가 성능의 핵심이 됐는데 유리기판은 이 전력 분배망을 더 촘촘하고 균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바닥을 제공해 줍니다. 또 장기 신뢰성 관점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유기기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머금거나 반복적인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물성이 서서히 변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유리는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처음 테스트할 때 성능과 3년, 5년 뒤 성능의 갭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한번 깔아놓으면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장기 신뢰성이 바로 비용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젠슨 황이 말하는 피지컬 AI 시대, 즉 로봇 자율주행 산업용 자동화까지 GPU가 실제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연산을 더 작은 공간에 더 낮은 지연 시간으로 더 적은 에너지로 우겨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기 사용량과 발열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칩 설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은 점점 줄어들고 칩을 어떻게 싸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바닥 위에 올릴 것인가, 즉 패키징 기판이 성능 게임의 전면으로 올라오는 단계가 된 겁니다. 칩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밑에서 받쳐주는 기판이 버티지 못하면 성능도 신뢰성도 수율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빅테크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AI 데이터 센터 밀도가 높아질수록 피지컬 AI로 가속할수록 HBM만 올릴 게 아니라 유리기판을 같이 올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HBM 증설 뉴스와 유리기판 투자 라인 구축 뉴스가 짝을 이뤄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요. 유리기판은 단순히 새 소재가 하나 추가됐다 수준이 아니라 AI 슈퍼사이클의 2차 파동을 여는 독립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1차 파동이 HBM 메모리 GPU에 집중됐다면 이제 2차 파동은 그걸 제대로 쓰게 만들어줄 바닥, 바로 유리기판과 패키징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관점을 머릿속에 딱 잡고 나면 뒤에 이어질 유리기판 관련 기업 분석과 투자 포인트가 훨씬 선명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주식 시장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먼저 숫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시장은 지금은 아직 10조 원 안팎에 머물러 있지만 2030년 전후로는 2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 AI HBM용 고급 패키징 영역이 가장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는 구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커진다더라가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커지느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탑티어 플레이어들이 모두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몰려있다 보니 AI 패키징 유리기판의 메인 무대 자체가 사실상 아시아에 고정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은 구조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다점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기판은 이미 성숙된 시장이라 플레이어도 많고 후발주자도 계속 들어올 수 있고 가격 경쟁, 수주 경쟁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도 여기저기 증설, 단가 압박, 마진 희석 이 패턴이 반복되기 쉬웠죠. 반대로 유리기판은 얘기가 다릅니다. 초기 설비 투자 금액이 크고 공정 개발 난이도가 높고 양산 수율 안정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무 회사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실제 양산 라인을 돌릴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제한적이고 한 번 레퍼런스를 확보하면 고객사가 그 라인을 통째로 갈아엎지 않는 이상 쉽게 교체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이 얘기는 곧 수요는 AI HBM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급은 몇 군데에서만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시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마진 밸류에이션을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를 만들죠. 특히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 수십 개가 생겨서 판이 깨지는 그림보다는 기존 선두업체 중심으로 장기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밸류체인 기준으로 플레이어들을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판 본체 쪽 메인 플레이어에선 서버 고성능 패키지 기판을 이미 하고 있는 삼성전기, 미국 조지아에서 글라스 코어 기판을 노리는 SKC, 앱솔릭스 같은 기업들이 유리 기판 자체를 두고 직접 승부를 보는 축입니다. 두 번째 장비 공정 쪽 병목 기술 유리판에 미세 구멍을 뚫는 TGV 레이저 장비, 잘게 자르는 싱귤레이션, 검사 장비까지 이어서 패키징용 유리 기판 장비 풀세트를 깔고 있는 필옵틱스. 세 번째 초박형 유리 가공 소재 쪽 후복은 초박형 유리 커버 글라스에서 반도체용 유리 기판으로 확장하려는 JNTC, 일본의 니폰 엘렉트릭 글래스 NEG, 디스플레이 기판용 유리 강자들이 차세대 서브스트레이트를 노리는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기판을 직접 만드는 회사와 그 기판을 깎고 뚫고 검사하는 장비 회사, 그리고 유리 원판과 가공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까지 세 겹의 링처럼 이 밸류체인이 겹쳐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패턴을 더 보셔야 합니다. 이제 패턴을 한 번 더 보시죠. HBM과 유리 기판은 보통 1차 파동, 마이너스 2차 파동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1차 파동은 HBM 자체에 대한 기대와 성장인데요. 오픈 AI, 엔비디아, AMD, 빅테크들의 증설 뉴스, HBM 없으면 AI 못한다는 인식, 삼성 하이닉스 투자 계획 이런 뉴스들이 먼저 나오면서 메모리 HBM 대표주들이 강하게 튀는 구간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 2차 파동에서 시장의 초점이 점점 HBM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고성능으로 패키징 하느냐로 넘어가면서 유리 기판과 패키징, 장비 소재 쪽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HBM이 좋다는 이야기보다 유리 기판 캐펙스, TGV 공정 장비 수주, 라인 증설 기사, 글로벌 빅테크와의 공동 개발 레퍼런스 뉴스 이런 것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주는 처음에는 기대와 스토리로 먼저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 횡보를 거치고 실제 캐펙스 매출 영업이익이 숫자로 확인되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체급을 바꾸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결국 그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가 피지컬 AI 시대로 가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칩 회사들이 더 고성능 가속기를 만들고 그 칩에는 HBM4 이상이 사실상 필수가 되고 그 HBM의 성능을 끝까지 뽑으려면 유리 기판 기반의 고급 패키징이 필요하다. 즉 HBM 슈퍼사이클, 이꼬르 유리 기판 슈퍼사이클이라는 공식을 이제 시장 자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할 섹터는 이제 단순히 메모리 좋다더라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유리 기판을 직접 만들거나 그 유리 기판을 깎고 뚫고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하거나 초박형 유리 기판용 유리를 다루며 다음 후보군으로 올라오는 업체들, 즉 HBM이 아무리 팔려도 이쪽이 막히면 라인이 멈추는 병목 구간에 서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HBM이 폭발적으로 팔려도 유리 기판이 병목이 되면 생산은 제자리에서 헉헉대고, 반대로 유리 기판과 핵심 공정을 쥔 쪽은 AI 2차 슈퍼사이클의 진짜 목줄을 잡게 됩니다. 앞으로 AI HBM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반드시 유리 기판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떠올려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어서 바로 제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유리 기판 핵심 축을 기준으로 향후 최고 수혜 받을 수혜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제가 분석한 적정 가격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식이죠. 100% 무료로
종목명, 적정 가격,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매매를 위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20-3321로 프로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고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도 해놨으니 편히 신청하시고요.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높아심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종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거나 매수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시죠? 이 점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원래 MLCC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로 잘 알려진 전자부품 회사인데 이중 유리기판과 바로 연결되는 축이 바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입니다. 서버용 네트워크용 고성능 패키지 기판에서 이미 글로벌 탑티어 포지션을 잡고 있고 지금 이 라인을 다음 세대 바닥인 글라스 코어 유리기판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 사업장의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HBM 고성능 서버용 패키지에 들어갈 글라스 기판을 실사용 수준으로 테스트하는 단계까지는 진입해 있는 상태고 인텔에서 글라스 기판을 10년 넘게 다루던 핵심 인력을 영입해서 미국 법인에서 글라스 패키징 전략을 총괄하게 만든 것도 시장에서 꽤 큰 포인트로 보고 있죠. 인텔이 미래 패키징 방향으로 글래스코어 서브스트레이트를 공식 발표한 상황이라 인텔의 기술 축과 삼성전자, 삼성전기의 기판 패키징 역량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AI 서버 HBM 패키징 쪽에서 삼성전기가 사실상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스미토모 화학과 글라스코어 합작사를 추진하면서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핵심 글라스코어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죠. 정리하면 삼성전기는 기존 패키지 기판 사업이라는 탄탄한 캐시카우를 깔고 인텔 삼성전자 글라스코어 JV까지 한 번에 연결해 놓은 상태라서 유리기판이 본격 상용화되는 타이밍에 AI HBM 고급 패키징의 중앙에 서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기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비교적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유리기판이 당장 내년부터 매출이 폭발하지 않아도 MLCC와 기존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에서 기본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소형 테마주처럼 한 번 올라갔다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유리기판이 잘 풀리면 추가 레버리지를 얻는 형태이고 최악의 경우 상용화가 늦어져도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이 붕괴되는 그림은 아닙니다. 반대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유리기판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 시점이 언제쯤일지 아직 가시성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캐펙스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져갈지에 따라 단기 수익성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볼 때는 유리기판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AI HBM 시대의 패키지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기준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대형주 이런 포지션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분석해볼 종목은 SKC와 그 자회사 앱솔릭스입니다. 이쪽은 삼성전기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삼성전기가 대형 부품 회사에 유리기판 옵션이 붙어있는 타입이라면 SKC는 미국 조지아주에 세운 앱솔릭스를 통해 글라스 반도체 기판 그 자체를 전면에 내세운 플레이어입니다. 앱솔릭스는 말 그대로 HBM 고성능 컴퓨팅용 글라스 기판을 만들려고 세운 회사고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HBM 수요의 중심지가 미국이라는 걸 생각하면 미국 땅에서 글라스 기판을 뽑아서 미국 데이터 센터 OSAT 반도체사에 공급하는 구조를 노리고 있는 셈이죠. SKC 앱솔릭스 쪽의 스토리는 훨씬 직선적입니다. AI 서버, HBM, CXL 같은 고대역폭 고속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차세대 패키지에 글라스 기판을 꽂겠다는 것이고 그 첫 물량을 미국 현지에서 잡겠다는 전략이에요. 국내에서 유리기판 관련 뉴스가 나올 때도 삼성전기와 함께 거의 항상 SKC와 앱솔릭스가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유리기판 대장격 순수 플레이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유리기판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삼성전기보다 훨씬 높은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 포커스 자체가 글라스 기판에 더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AI HBM용 글라스 기판이 실제 대형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는 구간에선 모멘텀의 순도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SKC 전체로 보면 2차전지, 동박, 화학소재 등 다른 사업부의 업황과 변동성이 같이 영향을 주고 있고 유리기판 사업은 아직
투자와 개발 비중이 큰 구간이라 단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미국 공장 캐펙스와 고정비 부담 그리고 양산 도입 시점에 수율을 얼마나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요약하면 삼성전기가 유리판이 안 돼도 버틸 수 있는 안정형 코어라면 SKC와 앱솔릭스는 유리기판이 잘 풀리면 가장 크게 터질 수 있는 순도 높은 성장형 카드에 가깝습니다. 둘을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고 본인 성향과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구간이에요. 이 두 종목을 유리기판 맥락 안에서 같이 보면 그림이 꽤 깔끔해집니다. AI가 피지컬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칩 회사들이 점점 더 고성능 가속기를 만들고 그 칩에는 HBM사 이상이 사실상 필수로 따라붙고 이 HBM의 성능을 끝까지 뽑으려면 결국 유리기판 기반의 고급 패키징이 필요해지는 구조잖아요. 이때 삼성전기는 AI 패키징 생태계 한가운데서 유리기판을 실제로 얹어줄 수 있는 메인 기판 회사 SKC 앱솔릭스는 미국 현지에서 글라스 기판 자체를 찍어내면서 HBM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직접 받는 타깃형 플레이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이란 섹터 자체를 공부하면서 장기 관점으로 하나를 깔아두겠다면 이 두 곳을 기준점으로 놓고 나머지 장비 TGV 레이저 유리 가공업체들을 주변에 배치해서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한 구조예요. 정리하자면 안정성과 생태계 중심성을 보려면 삼성전기 유리기판 스토리의 순도와 레버리지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SKC와 앱솔릭스 쪽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둘을 중심에 두고 유리기판 라인에 장비와 공정을 공급하는 히롭틱스, JNTC 같은 기업들을 어떻게 엮어갈지 밸류체인을 이어서 보는 작업까지 진행하면 전체 그림이 더 또렷하게 잡힐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상에서는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며 우리 구독자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그릇을 채우는 데에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는데 도움을 받으시고 넘치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010-8120-3321 이 번호로 프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제 분석 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없이 신청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정보 받아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김민욱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